반갑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또 한 달 만에 제가 항상 강의를 쓰잖아요. 근데 오늘 왜 떨리지? 저 외부에서 오신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했나 봐요. 예, 제가 요즘 애터미를 만난 지 한 3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애터미를 만났지?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또 나의 꿈과 나의 그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회사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 강의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한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핸드폰 점검은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번 달에 제가 막 혼내가지고 예,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갔을 때부터 이렇게 회사에 다니기도 했고요. 포장마차 잠깐 해봤어요. 안 나온 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꽃집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 마당에다 100평짜리 식당을 딱 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어머님하고 함께 5년 동안 했어요. 아시죠? 저희 대가족인 거. 시할머니부터 시누들, 시동생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새는 안 나가요. 근데 굉장히 바빠요. 날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결혼을 했으니까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애를 둘 날 때까지도 계속 같이 식당을 한 거예요. 배가 불러도. 그렇게 식당을 하고 또 살다가 또 다른 직업들이 또 이제 저에게 왔어요. 분식집도 해보고 통닭집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옷가게도 해보고 진짜 저는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남편이 사고를 잘 쳐요. 일을 저질러. 대리운전을 알바를 한대요. 그러더니 대리운전 사무실 하나 딱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맡아야지. 그래서 또 5년 동안 대리운전 사업을 하면서 큰 사고가 나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만 처분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이 일 저 일 뭐 요양일도 한 5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 다니다가 다니고 있는 중에 애터미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엄마가 학교로 저를 퍼대기를 가지고 업으러 왔어요. 끝날 시간에 맞춰서. 엄마가 안 오면 친구들이 가방을 들어주고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던, 진짜 나약했어요. 그래서 하루 1년이면 한 서너 차례씩 병원에 꼭 입원을 해야 되고 수시로 응급실에 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대가족으로 결혼을 했죠. 거기다가 또 막 쉬지 않고 온갖 일을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약하니까 항상 입안에 저는 상처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애터미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치약을 하나 받았어요. 저는 그 전에 거의 약국에서 치약을 많이 사다 썼어요. 10,000원짜리, 12,000원, 15,000원짜리. 근데 입에 상처가 나면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애터미 치약을 쓰고 나서 상처가 싹 아물더니 그 뒤로 발생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와, 이런 치약이 어딨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제주 연구 개발하고 제주한 데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고 콜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들지? 내가 생각했던 상식은 원자력 연구원은 제가 생각했던 원자력 그런 거 연구하면 되잖아요. 전기라든가. 근데 어떻게 이런 걸 하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석세스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조퇴를 하고 석세스 세미나에 속리산으로 그때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참 놀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보러 왔다는 것도 놀랐고요. 또 회장님의 강의가 진짜 굉장히 열정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네트워크를 해봤거든요. 한 2가지 정도. 길게는 안 해봤어도 되게 좀 열심히, 단기간이라도 열심히 해봤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뭔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뭘 알아보러 왔을까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좀 마음속에 뭔가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안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한 달 정도를 제가 고민을 하고 제품을 하나씩 써보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알려서 막 회원 가입도 시키고 주문도 받고 한 달 정도 했는데 이거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거 한번 알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나 이거 해봐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저희 남편이 저를 1년 전에 자기 이름으로 가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번호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 나 해볼 건데 어때? 그랬더니 해보라고 자기가 먼저 들어갔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회사에 가감히 사표를 내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전업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시간이 이제 지금 한 3년 반 정도 넘게 지났는데 저는 제품에 반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품이 너무 좋았고 제가 효과를 봤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가격이 싸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써보면 굳이 뭐 싫다고 할 사람은 없겠다. 정말 언제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서 뭘 필요한 걸 사오고 화장지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모든 제품을 사다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마트로 체인지해서 쓰니까 제가 어느 날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애터미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좀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서 이제 하면 바로 와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보내면 또 바로 이게 반품도 돼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 근데 애터미를 해보니까 애터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반품 처리라든가 이런 별로 처리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반품을 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품을 써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어차피 쓸 거 여기에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나같이 쓸 수 있는 사람 모으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됐고 또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헷갈리네. 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나가서도 고객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 한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애터미 주식회사 글씨를 제가 잘 못 써요. 지금 팔이 아파서. 애터미 주식회사 저희는 유통회사예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데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네트워크 기법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네트워크 기법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네트워크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내 밑에 그물을 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면 나에게 수익이 오는 거거든요. 저 혼자 쓰고 뭐 저 혼자 판매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많은 수익이 발생되면 그걸로 인해서 모두가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네트워크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을 안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시대가 지금은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컴퓨터로 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모든 걸 일을 처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노래도 다운받아 듣고 그러면서 또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하나의 백화점, 그거의 인터넷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법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사장인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서 나에게
내 밑에 누군가 들어오는 모든 사장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회사. 근데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려면 제일 먼저 알아볼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회사의 신뢰성을 알아보세요. 정말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기간이 어느 정도 안 됐는데 부도나는 회사도 있고요. 또 그 회사가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또 도산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회사를 아무나 차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우리 CEO가 정말 제대로 경영을 하는 경영자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 경영자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영 능력, 또 도덕성까지 알아보시면 정말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정말 우리 회장님은 그냥 우리 회장님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 정도로 매력적이고 정말 모든 면에서 이제 탁월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보시고, 이번엔 제품. 회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품이 뒷받침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정말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인데요. 그게 그냥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아니라 매일매일 재구매가 들어갈 수 있는 생필품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이 아니면은요, 이 회사는 길게 못 가요. 우리가 말하는 제가 예전에 했던 이거 매트, 제가 매트를 했어요. 매트 4단계 그걸 했는데, 그거 제가 산지 한 20년 되나 봐요. 아직도 써요. 그런 거지. 아니면 무슨 정말 그 뭐지? 납골당 다단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번 죽으면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어요? 근데 그런 다단계도 있다니까요. 그런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품이 저희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인데 매일 써야 되는 생필품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시작되는 제품들. 머리 감고 세수하고 입 닦고 또 그러면서 우리 화장하고 밥 먹고 진짜 다 들어있죠. 밥 하세요 요새? 밥 안 해 먹을걸요? 거의 다? 한 달에 2번 해요. 한 달에 2번 해요? 저도 그래요. 밥을 안 해요. 먹을 일이 없어요 집에서. 왜? 이 안에 다 있거든. 그래서 밥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갈수록. 가족들도 다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 쓰는 제품들을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회사도 좋고 제품도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돈 벌려고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돈 벌려고 왔잖아요. 예. 어느 회사 어디보다도 여기는 정말 매력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마케팅 플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회사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돈이 될 수 있는지, 내가 내 노후에 경제적으로 정말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그 마케팅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스템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또 사업자들에게 정말 이익을 주는 시스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비전. 이 회사를 통해서 나의 꿈,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회사인지, 또 그런 꿈을 줄 수 있는 곳인지 비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좀 잘 안 들리지? 잘 들려요. 죄송해요. 이거 안 들어가네. 네. 먼저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치약을 써보고 딱 보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조한 데가? 원자력 연구원. 애터미 회사는요, 유통회사거든요. 제조가 아니에요. 제조회사가 아닌데 유통회사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또 폴마라는 민간 기업이요, 합작을 해서 폴마 BNH라는
연구소 기업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연구소 기업이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주력 상품을 유통하는 데가 애터미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유통이 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어요. 원자력 연구원은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 여기는 이익을 추구할 수 없어요. 이윤 창출을 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하는 곳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20.1%요. 를 투자하고 여기에서는 또 이윤 창출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연구비도 다 만약에 이윤이 창출되면요 연구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또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든 곳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한국콜마는 제조를 담당하거든요. 여기 연구, 기술, 자본 그걸 담당하는데 민간 기업이에요. 콜마는 9개 나라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 한국에서 9개 나라에 나가 있는데 지금 한국 콜마가 미국 콜마를 인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콜마까지. 그래서 지금 그쪽에 우리가 중국 진출을 앞두고 그쪽에 다시 지금 공장을 다시 재정비해서 아마 우리가 진출했을 때 그쪽에서 물량이 다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마는 원래 화장품하고 의약품을 주력 상품으로 해서 연구 개발하고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각 그 큰 회사들이 이곳에다가 의뢰를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한 거를 갖고 자기네가 판매를 하던가 이런 ODM, OEM 방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콜마 하면은 되게 보면 우리 안티프람 이런 거 같은 거는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줄 알잖아요. 이곳에서 만든 거예요, 다. 그리고 화장품, 랑콤이나 시세이도, SK2 이런 화장품도요. 콜마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 그 이미지, 그 메이커 그거를 붙여서 우리나라로 다시 수출 그런 해갖고 오는데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10만원짜리를 30만원대에 쓰시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콜마 B&H는 연구소 기업 1호인데요. 여기가 탄생될 때도 굉장히 만들어 놓고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은 엄청난 회사로 발전을 했고 수출도 하고 막 각종 상을 타고 그거 아시죠? 네.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마 B&H 하면은 코스닥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여기는 연구도 하면서 제조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주력 상품을 애터미가 유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각 회사들이요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여기는 연구만 담당해요. 여기는 또 자본이 많잖아요. 자본과 기술을.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유통이잖아요. 전문적으로 유통만 하는 회사. 저희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참 많이 남기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남겨주는 일을 하는데 그게 오너의 마인드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오너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고요. 저희는 2006년도에 단판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왜 단판으로 시작했냐면 저희 회사가 처음에 우리 회장님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거지였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네, 네트워크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회장님이 네트워크를 해보셔서 알거든요.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 비전인지. 근데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5억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돼요. 근데 공제조합에 가입할 그 공탁금을 걸을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단판으로 2006년도에 시작을 했고 2009년 8월 달에 이때 네트워크로 전환을 한 거예요. 5억의 공탁금을 내면서. 그래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신뢰성에서 보면 되는데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썼을 때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공제조합에서 대신 해줘요. 부탁금을 걸어놓으면. 그래서 1인당 500만 원까지 그래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공제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돼 있다는 거는 합법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된 회사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들이. 근데 진짜 거기에 가입돼 있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비합법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09년 8월 달에 공제조합 특수판매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판매와 특수 판매가 있는데 직접 판매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A사라든가 N사라든가 이런 데고 저희는 공장을 갖지 않은 그런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매출을 1위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지금 A사가 아메이가 1위라고 하는데 아마 올해 아마 그게 뒤집혀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 그 정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는 아마 내년에 네트워크 회사 1위를 아마 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런 회사이고요. 저희가 또 수출을 해요. 지금 몇 개 나라 나갔죠? 12개 나라. 네. 처음에 2010년에 미국으로 먼저 진출을 했어요. 저희가 후진국이에요? 미국이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후진국이에요. 미국보다는. 근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거꾸로 역수출을 한 거예요. 애터미 회사가. 그것도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가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미국에 진출했고 2011년도에 일본과 캐나다에 진출했습니다. 다 선진국들이죠. 우리보다. 이렇게 나가면서 2014년도에 대만에 나갔고요. 이렇게 해서 쭉 나가갖고 올해 2018년 8월 달에 호주 오픈을 했어요. 8월 11일 날. 그래서 호주 오픈까지 해가지고 지금 12개 나라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해외로 나간다는 거 뭐예요? 수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탑을 계속 5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3000만 불 하면서 작년 2017년도에 우리가 5000만 불 수출탑을 타게 됐어요. 굉장한 거죠. 이게 네트워크 회사가 수출을 해서 수출탑을 탔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별로 이런 일이 아예 없어요. 이런 일은. 한국에서. 더군다나 토종 네트워크. 그러면서 수출탑을 타게 됐고 이 12개 나라에 나가 있는데 저희가 12개 나라만 나가는 게 아니죠. 35개국으로 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올해도 이제 연속으로 해서 베트남 그러면서 또 중국까지 그러면서 남미 시장, 유럽 시장까지 전부 진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나라들이 나가게 되면 얼마나 큰 수출탑을 타겠어요. 앞으로. 지금 이만큼 나갔는데도 이렇게 수출탑을 5천만 불을 탔는데 근데 지금 올해는 아마 7천만 불, 1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로 아마 공영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CN블루 이런데 또 신문에도 계속 그런 걸 방송을 해주고 보도를 해줘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고 이런 네트워크 회사라는 걸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그곳에 애터미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요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CEO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장님 박강길 회장님은 처음에 이제 많은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17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셔서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산을 하는 건지 그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품 하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까지 그래서 원가 절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화장품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보셔서 화장품에 대한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지면서 또 네트워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직급까지 올라가셨다가 좀 뭐가 안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히 그만두고 내려오셨고 또 거기에다가 또 지금 요즘은 이제 또 막 우리 회사가 이제 회장님이 그렇게 운영을 잘 하니까 각종 상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경영혁신 대상이라는 이런 상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래요. 이게 그쪽에 계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요. 10개 항목을. 거기에서 10개 항목이 다 맞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가. 그래서 거기에서 또 대상을 줬고요. 이게 각 대기업들도 많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애터미 회사를 준 거예요. 경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재무 구조까지 다 봤는데 애터미는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 상을 주셨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게 CEO의 마인드에 좀 들어있다고 봐요.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여기 보시면 사원이 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성이 겸손히 섬긴다. 회사에서는 이런 사원 안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실, 믿음, 안전하게 일하라. 막 별 그런 사원 다 봤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저 사원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니까. 근데 여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서 처음에 뭐지? 이렇게 했는데 저 회장님이 이 회사를 처음 창립했을 때도요.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만든 존재들인지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니까 그래서 정말 천국을 인도하고 싶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차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해야 그분들이 정말 이 회사에 대한 또 제품에 대한 것을 믿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애용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게 아마 사원 속에 다 들어있고요. 경영 목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일류 기업. 어떤 회사가 고객을 성공시키자고 회사를 만들어요? 경영자들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라니까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지 고객을 성공시키고 싶어서 회사를 차리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고객의 성공이 기업의 목표예요. 경영 목표. 고객들이 써보고 좋으면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고객들이 행복해지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의 허브라는 건 전 세계가 저희가 지금 35개국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죠. 35개국 회사 나라에 나가면요. 그 나라의 정말 좋은 제품들을 여기에다 같이 실어주는 거예요. 애터미에 들어오게 입점을 시켜줘서 그 나라 그 경제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애터미가 전 세계의 경제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게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아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와 정말 이 회사는 좋구나 이 제품들은 좋구나 아무 제품이나 저희에게 들어오지 못해요. 제품이 들어오는 데는 정말 까다롭게 들어오거든요. 하나하나 들어올 때 김치 공장에 계신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애터미 김치 만드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김치인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재료 하나하나를 까다롭게 하는지 정말 만드는 과정을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이건 청와대 이런 데 들어가는 김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애터미에 들어오더래요. 그 정도로 까다롭게 해서 제품이 들어와요. 아무 제품이나 입점을 못 시켜요. 여기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아마 유통에 애터미를 통한 유통의 허브를 일으키는데 애터미가 플랫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통해서 서로 이익을 창출하는 일들이 모든 사람과 모든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통의 허브가 되고 초인류 기업. 인류가 아니면은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좋은 회사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들이 세계에서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애터미가 성장할 수 있고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영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시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저희 도덕성은요. 우리 회장님은 나눔을 실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가 3대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 실천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가 본사가 공주에 있는데 공주시는 진짜 복받은 동네예요. 거기 예산의 40%를 애터미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세금으로.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혼자 사시는 그런 독거노인들 또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줘요. 연탄 나눔이라든가 김치 봉사라든가 또 이번에 우리 런 하셨죠? 달리기 1년에 한 번씩 이제 달리기 하는데 올해 처음 했었어요. 근데 그때 5월달 했을 때 5억 원의 기부금이 모아져서 그거를 공주에다 또 우리 각 도시에 우리 세미나 열리는 그 지역에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5억 원 생각하면 기업에서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게 서로 몇 천만 원씩 나눠 갖는다는 게. 근데 그런 일들을 몸소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도 직접 오셔서 달리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캄보디아 쪽이라든가 또 뭐 대만, 어디 인도 이런 쪽에요. 좀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지역이. 그곳에 학교라든가 이런 걸 학교를 지원해주고 또 빵 같은 거 급식을 굶고 있는 아이들한테 빵 공장을 사서요. 빵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우리 회사에 드림이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아이들이 있는데 제대로 학교를 못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한테 장학금도 주고요. 생활 보조도 아마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본사에 선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담당하시는 그 부서가 따로 있어갖고 해외 같은 데로 많은 선교를 지금 지원해주고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회장님이 처음에 회사를 운영할 때 200만 원 수익이 발생했을 때요. 20만 원씩 기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고 아마 버는 거 수입의 반 이상을 아마 기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부 문화를 회장님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공자들에게 그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이런 크라운 클럽의 그런 분들에게도 기부 문화를 할 수 있게 자꾸 계속 교육을 하셔서 그분들도요. 어떤 그 단장님 한 분은 캄보디아에 있는 병원에 의사들 월급을 다 주고 거기 있는 뭐 아이들을 후원을 해주는데 어떤 분은 뭐 1000명을 해주고 싶다고 어떤 분은 뭐 500명을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 지금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회장님 멋지죠? 네, 닮고 싶죠? 네. 회사, 이 애터미에서 계속 있다 보면요, 회장님을 닮아가요. 기부 문화에 같이 동참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나눔의 문화를 진짜 실천하시는 그런 리더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리더가 되면 저 또한 아마 그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회장님이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아마 여러분도